자, 그러면 지금부터 종목 진단 바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도 여러 분께서 종목 진단을 신청해 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 종목은 전화부터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네, 전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전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습니까? 아, 현대바이오로요. 현대바이오요. 네네.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죠. 아, 한 4만 원대 되고요. 네. 한 40% 돼요. 아, 4만 원에 40%요? 예, 예. 요 얼마 전에 급등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신 예, 거 예. 아닐까요? 9월 예. 한 15일쯤에 마지막 들어갔는데 아, 그때 네. 타이밍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현대바이오가 사실 뭐 그때 분위기 좋았어요. 사실 뭐 8월부터 9월 초 정도까지 이 학회 모멘텀도 있고 해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좋은 종목들이 많았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그 이후로 주가가 계속 내려가서 처음에 상승했을 때 그 이전 수준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2만 원도 지금 밑으로 하회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19,500원에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이 빠른 네네. 시간 안에 갑자기 반토막이 나서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너무 놀랐어요. 그렇죠. 놀라기도 하셨고 거의 뭐 공포스러운 수준이 아니었을까. 비중도 많으신데 이거 걱정이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네네. 가장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일까요? 아, 매도 시점이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더 매수를 해서 네. 물을 타는 게 나은가 잘 모르겠어갖고. 알겠습니다. 그 올라갈 희망이 있으면 추가 매수를 해볼 텐데 그게 확실히 좀 들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네. 현대바이오 지금 이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 한번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드릴게요. 네네. 예. 자, 최덕기 전문가와 함께 현대바이오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내려와서 이 대응을 미처 못하신 것 같아요. 자, 지금 거의 반토막이 갑자기 났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비중도 40%인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전략 짜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비중 40%인데 그냥 여기다 또 비중 이 4만 원짜리를 단가를 낮추겠다라는 것은 그냥 이 종목 하나에다가 그냥 올인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하면서 항상 알아야 될 건 종목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40%인데 가격대는 또 너무 높고 왜 9월 16일 날 왜 이렇게 급락 나왔을까 했더니 이제 코로나19 임상 이상 관련돼서 참여자 이러한 것들 모집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게 급락 나왔어요. 그러면 아깝더라도 내가 손절 라인을 어디를 잡아야 되는 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자금 봐봐요. 얘가 밑에서부터 요거만 올라간 게 지금 일단 몇 %인가 한번 볼게요. 자금 얘가 그냥 기본적으로 올라간 게 65%예요. 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 65% 올렸다라는 건 누군가 빼먹으려면 충분히 빼먹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요 급등 나온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가기 위한 이 캔들의 모양이냐? 가능성은 있었어요. 가능성은 있어. 한번 3차 슈팅 나오는 거 아니야? 얘가 지금 변동을 주니까. 그죠? 변동을 주는데 여기서 내가 이런 종목은 매수하더라도 손절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캔들 보면 제일 저가가 요 날이었어요. 위아래 흔들리면서 저가가 얼마냐면 38,650원이에요. 그러면 이 가격을 깨는 자리는 뭐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다. 이 캔들 여기서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라는 건 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못 간다라는 것은 못 가는데 거기다가 이 저점 깬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이 물량 나온다라는 거든. 그러면 여기서 반등 나오겠지 좋아요. 그러면은 더더욱 중요한 건 이 장대 양봉 나온 이 끄트머리 가격대를 깨서는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가격대 아니면 이 가격대는 매수가 아니라 손절 자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 못 올라가잖아요. 그럼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반등 가격은 어디까지 나올까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반등 가격은 일단 이 자리예요. 여기가 내려왔다 올라간 자리 이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치고 올라가기 어려워요. 잘 보면 여기서 한번 이 가격대 라인 그다음에 여기서도 어때요? 한 번 더 지지해 주려고 했어요. 급락 나왔지만 이 가격만큼은 내가 한번 지지해야 돼. 왜? 여기서 지지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가격 깨니까 어떻게 돼요? 또 장대 음봉 나와버려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반등 나오면 어디까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요 저가가 27,700원이죠. 그러면은 얘 지금 이 흐름에 있어서는 27,700원까지는 좀 열려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게 되면은 요 고점이에요. 요 고점이 얼마냐면 23,550. 그러면은 여기 1차 목표가, 여기 2차 목표가 보여요. 그 이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는 솔직히 이 종목에 대해서 뭔가 선수가 붙어줘야 돼요. 예, 선수가 붙어줘야 돼요. 이런 바이오 쪽은 뭔가 작업하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털고 나간 건지, 털고 나갔다라면 이렇게 빠르게 위로 안 올라가고 여기서 요거 반등, 1차 반등, 2차 반등은 일단 기술적으로 작은 새끼 세력들에 의해서도 올릴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가능한데 얘가 추가적으로 뻥치고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붙어줘야 되고 이 종목에 대해서 뭔가 재료가 붙어줘야 돼요. 일단 뭐 월봉 놓고 봤을 때 지금 자리에 충분히 뭐 저가인 듯한 분위기는 나타나요. 그리고 왜 얘가 여기서 지켜줬냐면 이 월봉에서도 보시면 여기 요 가격대 즉 여기에 이 저항 구간이 어때요? 여기만 치면 올라가려고 그러고 여기만 오면 올라가려고 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18,450원 이 가격을 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쭉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요? 일단 우리 주식들이 보면 시장이 하락할 때는 조금 빠지는 애들도 있고 많이 빠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선수들 입장에서도 시장이 하락할 때 내가 얘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 받아줘봐야 총알만 낭비하니까 그냥 니네 빠질 때까지 빠져 해가지고 시장은 3% 빠졌는데 종목은 막 10% 빠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막 10% 빠지는 게 아니라 종목마다 수급 주체들이 있는데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래 한번 시장 빠질 때까지 빠지자. 그러면은 그 다음엔 내가 저가에 좀 매수해가지고 쉽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이 여기가 저점이요라고 했을 때는 알 수 없어요. 왜? 얘는 추세상 여기서도 못 지켜주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 21,000원까지는 올라가겠지만 올라갔다가 또 못 올라가고 이 18,450원 깨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즉 현대바이오가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돼. 뭐 새롭게 뭔가를 임상 진행해 아니면 이 바이오 쪽은 뭐예요? 뭔가 임상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뭔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를 얘네들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이렇게 급락한 이후 얘가 추스리기 위해서는 시간 많이 필요해요. 어찌 보면 이러한 긴 몇 달 동안의 움직임이 연출될 가능성은 있고요. 그러다가 보면 한 번씩 풍풍 쳐줘. 막 14%, 15% 쳐줘요. 그러면 그걸 보고 더 갈 거니 안 갈 거니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좀 이제 흐름 봐야 돼요. 올려놓고 반 깨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하게 올리면서 거래가 확 늘어났지만 그게 턴을 털 때도 있고 매집일 때도 있어요. 그건 그때 수급이라든가 분위기를 봐야 돼요. 얘는 아직 뭐 그런 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뭐다라고 논할 수는 없고요. 그냥 현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000원, 23,500원 이게 1차, 2차 목표가고 대신 18,450원 얘를 깨게 되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40%인데 여기다가 대놓고 비중을 더 실른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 자체가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잖아요. 예. 내가 삼성전자야. 그럼 걔는 그냥 손실 나면 어떻게 돼요? 성질 나지. 그러나 불안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현대바이오는 성질도 나는 데다가 미래에 대한 얘가 어떻게 될지, 이 재무제표 봐봐요. 물론 이런 애들 다 적자이고 뭐 매출 없는 거, 이거 알면서도 상장시켜 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결국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애들도 크게 문제 만들자고 하면 또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다가 비중 40% 너무너무 많은데 여기다 또 비중을 더 실어가지고 빠져나오기에 의한다. 근데 차트 자체가 지금 추매해야지 할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금 올라가는 자리에서 조금 비중 줄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결국 내가 여기서 이제 팔면 어떻게 돼요? 반토막이야. 그죠? 50% 손실이죠.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한 방에 상한가 나오는 종목 어느 거지? 그 생각부터 해요. 결국 그러한 생각을 한다는 건 더 손실이 늘어날 수밖에, 99% 더 늘어나요. 항상 내가 얘를 딱 손절 치는 순간 이 손실을 빨리 회복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막 문자 오는 거, 상한가 내일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될까요? 더 무너진다라는 거지. 내 경험상 결국 내가 50% 손실 났으면 5%, 10%씩 오히려 10번을 수익 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는 게 완벽한 수익 창출을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결국 지금 시장에서 5% 수익, 10% 수익 쉬워요. 이렇게 시장 반등 나오고 저점에서 매수하게 되면. 그랬을 때 우리는 어때요? 매일매일 매매하고 싶어. 그러지 말고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지면 여기선 좀 적극적으로 매매 가능합니다. 매매 가능한데 결국 내가 결단을 내서 손실 났으면 그거를 한 방에 복구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한 종목에서 5% 수익. 그러면은 손실에 비해 미진해. 하지만 그거를 반복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한 매매를 했을 때 내 계좌가 회복되는 거지. 손실난 그 큰 거를 한 방에 회복하려고 그러면 더 무너지더라.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진짜 더 무너져요. 그래서 내가 회복을 위해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현대바이오와 함께 또 앞으로 어떻게 손실을 메워갈 수 있을지 방법들을 좀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현대바이오 일단은요,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18,450원을 이탈하게 되면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도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위쪽으로 봤을 때도 21,000원 아니면 23,500원 요 정도 수준에서 비중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실을 좀 줄이는 선에서 접근을 해보시고, 이 손실은 다른 종목 쪽에서 조금씩 계속해서 손실을 메워가는 방법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켜보시다가 좀 답답하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상담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